안녕하세요, 윤먼TV 윤먼입니다. 오늘은 짧은 동영상인데 쿠킹 클래스가 벌써 여러 번 찍었잖아요. 칼 고르는 요령도 설명해드렸고 펜 돌리는 기초도 알려드렸고 그 다음에는 뭐겠어요? 칼 잡는 방법과 칼질의 기초, 이 정도까지 어렵지 않아요. 일단 항상 칼질을 하기 전에 주의점은 칼은 날카로우니까 처음부터 빨리 하려고 하지 말고 천천히 하더라도 확실하게 할 수 있게, 어설프게 빨리 하려고 하면 다치니까 진짜 한 번을 하더라도 다치지 않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일단 칼질 보여드리기 위해서 당근 가져왔고요. 그리고 칼질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돼요. 두 가지. 하나는 칼을 잡는 법, 두 번째는 재료를 잡는 법. 그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해요. 제일 기본이기도 하고. 자, 일단 칼을 잡을 때는 보통 집에서 이렇게 잡죠. 이렇게 잡으면 저번에도 말했다시피 칼 날이 흔들려요. 살짝만 힘을 줘도 이게 흔들려요. 왜 그러냐? 제대로 파지가 안 돼서. 이게 손잡이가 잡으면 칼날이 길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이게. 근데 이렇게 조금씩 흔들리다 보면은 빠르게 하다가 다치거든요. 칼날이 흔들리니까. 처음 칼질할 때부터 습관을 들이는 게 제일 중요한데, 손가락을 쫙 펴고 중지, 약지, 새끼, 세 손가락은 손잡이를 잡아주고 엄지하고 검지는 날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엄지하고 검지는 손잡이 쪽으로 당겨주고 중지, 약지, 새끼는 날 쪽으로 당겨주고, 이렇게 해서 모으듯이 꽉. 이러면 칼하고 손이 혼연일체가 돼가지고 절대 따로 놀지 않아요. 뭔 짓을 하더라도 칼날이 돌아가면 손도 같이 돌아가고, 손이 돌아가면 칼도 같이 돌아가고. 보이죠? 이렇게 칼을 잡아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고 다음은 재료를 잡는 법. 제일 위험한 게, 잠깐 장갑 좀 끼고 올게요. 이게 상처 나서 좀 보기 싫네. 이게 왜 그런 거냐면은, 강아지 키우는 분은 알죠? 집에 애가 물거나 그런 게 아니고 놀아주다 보면은 좀 핥혀가지고. 그지 사랑해. 잠깐 장갑 좀 끼고 올게요. 자, 장갑 끼고 왔고, 다시 칼을 잡는 방법부터. 재료 잡을 때 제일 위험한 게, 칼을 이렇게 잡고 써는데 손을 이렇게 하는 거 있죠. 손끝으로 이렇게 자르는 거. 언젠간 여기 잘라 먹습니다. 손 다쳐요. 위험해요. 손끝으로 하는 게 아니고 세워서 요렇게. TV에서 많이 봤죠? 셰프들 하는 거. 요렇게 써는 거예요. 요렇게. 요 부분하고 날 부분하고. 왜 이렇게 썰라는 거냐면은, 이렇게 하면 손끝보다는 덜 위험하니까 라는 것도 있는데,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칼질을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날 부분이 날카로워서 다치는 거잖아요. 손끝이 안쪽으로 돼 있으니까 이 끝이 날에 베일 일은 없죠. 칼을 높이 들지 않으면은 이 날 안에서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날 쪽에서 다칠 일이 적어져요. 부상의 위험이 최대한 적어지는 건데, 손끝으로 하게 되면은, 재료를 들고 쉽게 얘기해 줄게요. 자, 재료를 잡았죠? 이렇게 됐죠? 자, 어떻게 돼요? 내릴 때마다 날하고 접촉할 위험이 계속 있죠. 근데 이렇게 잡으면은 재료를 썰어도 날하고 부딪힐 위험이 최대한 적죠. 보세요. 딱 봐도 적. 손끝이 안으로 돼 있고 여기가 튀어나와 있으니까 이 부분으로 대고 하니까 날이 아예 요 공간이 아예 생기잖아요. 날에 닿는 접촉 횟수가 최대한 적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칼질을 하는 거예요. 이거 알려주시는 분이 은근히 없더라고요. 요거까지는. 그래서 왜 이렇게 잡아야 되는지는 이런 이유가 있고, 잡는 방법을 몰라서 못 하시는 분도 있고, 요거 자체가 평소에 안 하던 거니까 연습이 안 돼가지고 어색하잖아요. 어색해. 자전거도 처음 타면은 계속 넘어지는데 타는 데까지 생각보다 오래 걸리잖아요. 개인차가 있겠지만 뭐 한 번에 잘 타면 좋은 거지. 그런 건 천재예요, 천재. 근데 저희는 대부분 천재가 아니잖아요. 처음부터 잘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연습을 해야지, 연습. 그러니까 최대한 익숙해져야 돼요. 익숙해져야 돼. 아까도 말했지만 빨리 하는 게 아니고 한 번을 하더라도 제대로 천천히 연습을 하는 게 좋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아까 이 손가락은 기본적으로 잡는 게 아니고 재료에 가져다 댈 뿐이에요. 가져다 대서 칼질을 할 때 이렇게 지지대 역할을 하는 것 뿐이지, 이 손가락엔 힘을 주는 게 아닙니다. 힘을 줘서 이 손가락으로 이렇게 재료를 잡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손가락은 그냥 살포시 갖다 대기만. 그래서 뒤로 점점 오므려 가지고 이렇게 써는 거죠. 검지는 지지대 역할. 그리고 검지 접고 중지와 엄지가 잡는 거예요. 대추나 무 같은 큰 게 있으면 재료 위에 잡아도 되고, 도마 위에 이렇게 당근같이 작으면은 도마 위에 올려놔도 되고, 재료를 잡거나 지탱하는 역할. 그러면 약지하고 새끼는 뭘 하냐? 얘는 그냥 살며시 내려주는, 힘 줄 필요도 없습니다. 힘 주는 손가락은 5손가락 중에 엄지하고 검지, 아까 말했듯이 지탱하는 손가락, 이 두 개의 손가락만 힘을 주는 손가락이고, 검지와 엄지를 접고 나머지 3손가락, 이 3손가락은 힘을 주는 게 아니에요. 표시 내려놓기만. 이 2손가락으로 지탱하고 내려놓기만. 쉽죠? 자, 복습 한번 하고 실전으로 가볼게요. 중지하고 검지는
지탱하거나 재료를 잡는 손가락. 검지는 살포시 내려놓고 지지대 역할, 칼날을 도와주는 길라잡이 역할을 하는 손가락이에요. 칼질을 도와주는 길라잡이 하는 손가락 역할. 약지와 새끼는 접거나 펴도 되는데 이것도 보조적으로 지탱하는 손가락으로 쓸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힘을 주는 게 아니고 재료 위에 손가락을 내려놓고 너무 흔들리거나 하면은 손가락을 살짝 펴서 이렇게 보조적으로 흔들리지 않게 지탱해주는 역할로 쓸 수 있고, 기본적으로는 엄지와 검지가 중심, 검지가 지지대, 약지와 새끼는 보조적으로 지탱해주는 손가락, 힘주는 손가락은 엄지와 검지 두 개뿐.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실전으로 가봅시다. 일단 이렇게 당근 같은 거는 둥글잖아요. 둥근다는 건 굴른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칼질 하다가 이렇게 흔들려가지고 이거 신경 쓰다가 다칠 수도 있어요. 이럴 때는 밑둥을 살짝 잘라서, 모양이 너무 신경 쓰지 말고 밑에를 살짝 잘라서, 이렇게 잘랐잖아요. 잘랐으면은 흔들리지 않겠죠. 동그랗지가 않으니까. 최대한 부상을 방지하고 칼질할 때는. 나중에 익숙해지면 모양도 신경 써야 되고 속도도 신경 써야 되고 이쁘게 하면 더 좋은 거고, 그런데 처음부터 그거 다 신경 쓰지 말고 일단 기본이잖아요. 기초랑 연습에 집중하는 게 제일 좋아요. 칼질 처음 할 때 습관 잘못 들이면은 진짜 나중에 고치기 진짜 힘들어요. 이미 몸이 배워가지고 습관이. 그러니까 나중에 고생하지 말고 처음에 할 때부터 제대로. 그게 제일 좋아요. 자, 그리고 칼은 이렇게 썰면 되죠. 그죠? 이렇게 썰면 되잖아요. 이렇게. 방금 썰 때 보셨나요? 집에선 보통 이렇게 내려친단 말이에요. 이렇게 통통칼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내려치네. 이렇게. 근데 칼은 기본적으로 날이 길잖아요. 여기 이름이 뭐예요? 칼날. 칼날이잖아요. 이 부분 칼날이잖아요. 그죠? 힘을 줘서 밀어야 썰리는 거잖아요. 미는 면적이 넓을수록 잘 잘리겠죠? 근데 이렇게 썰어버리면은, 이렇게 힘줘서 밑으로만 썰어버리면은 이 날 부분, 이렇게 넓은 날 부분 중에 이 부분만 쓰잖아요. 면적을 제일 좁게 쓰는 방법이에요. 이거는 칼질 하는 거 자체가 좀 무섭잖아요. 다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처음엔 칼에 좀 두려움을 없앨 필요가 있으니까 내려치는 것도 상관없어요. 내려치는 것까지 해서 속도가 어느 정도 나온다 싶으면은 날 전체를 쓰는 칼질로 점점 업그레이드 하는 게 더 좋겠죠. 그리고 이렇게 써는 것보다 이렇게 써는 게 더 있어 보이잖아요. 그죠? 날 전체로 쓰는 게 더 있어 보이잖아요. 셰프 같잖아요. 이러면 나 요리 좀 하는 것 같고, 이왕 하는 거 좀 멋있는 것도 좋잖아요. 항상 말하지만 요리는 라이브 퍼포먼스도 중요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허세는 좀 좋아요. 그래야 주변에서 요리해 줄 때, 아, 저 사람 요리 좀 하는구나. 요리 잘하네요. 언제 저렇게 요리 배웠지? 너 요리사야? 요리한 적 있어? 이런 식으로 막 주변에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은근히 속으로 뿌듯하기도 하고, 저는 하도 오래돼서 이제 그런 건 없는데 그럴 때 은근히 뿌듯해요. 옛날에 생각해보면 약간 추억이기도 하고. 또 잡설이 될 것 같은데, 자, 봐요. 날로 이렇게 썬다고 했잖아요. 그죠? 날로 썰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처음부터 이렇게 들어가려면은 이게 다치는 경우가 은근히 있거든요. 미숙한 상태에서 이렇게 하려고 하면은 손가락을 다치는 경우가 있어요. 이쪽을. 처음부터 이렇게 하지 말고 좀 쉬운 초급 방법으로 보면은 날 끝으로 이렇게 깊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중간 부분에서 썰지 말고 그냥 올라와요. 끝까지. 여기서부터 이렇게 썰어요. 다시 한 번 더. 중간 부분에서 그냥 올라와가지고 썰어요. 중간 부분에서 올라와서 썰어요. 힘 하나도 안 들어요. 이거 썰어보면 알 텐데 그냥 내려칠 때랑 날로 하는 거랑 잘리는 게 아예 틀려요. 정말 부드럽게 잘려요. 이 칼 좋고 비싼 거 아니냐, 되게 잘 드는 거 아니냐, 이 칼이 잘 드는 거다 그럴 수 있는데, 자, 이 칼을 보면은 거꾸로 돌려드릴까요? 이거 이케아 거예요. 이케아 거. 10,000원도 안 해요. 몇천 원짜리. 절대 좋은 거 아닙니다. 근데 당근이 힘 안 들이고도 부드럽게 썰려요. 부드럽게. 걸리는 거 하나도 없이 썰리잖아요. 이게 아까도 말했지만 날은 면적이 넓을수록, 재료를 써는 면적이 넓을수록 부드럽게 잘 잘리는데, 그냥 내려칠 때는 요만큼의 면적만 쓰는 거고, 칼날 전체로 보면 4분의 1도 안 되잖아요. 근데 날 전체를 쓰면은 4배가 더 잘 잘린다는 거죠. 실제로 그렇다는 건 아니고 굳이 말로 하자면 이런 거예요. 뭐 과학적인 상식으로 접근하면은 뭐 계산식이 따로 있겠죠. 제가 그런 것까지는 모르니까. 그냥 보기만 해도 면적이 4배는 쓰잖아요. 그냥 내려칠 때보다 4배는 쓰니까 요만큼보단 잘 잘리겠죠. 실제로 경험하고 있고. 수치상으로만 그런 것까지 하면 저한테 그런 걸 기대하면은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런 걸 원하시면은 공대 출신이나 과학 채널로 가셔야지. 여긴 요리 채널이에요. 뭐 요리도 과학이긴 한데
저는 그것까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초급편 알려드렸죠? 중간에서 올라와가지고 날로 써는 거.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급자. 부상 방지를 위해서 중간으로 간 거지. 이렇게 하면은 필요 없는 동작이 생기잖아요. 어느 정도 익숙해졌으면 중급자는 처음부터 끝으로 가서 그냥 날로. 그냥 날로. 한 방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어씨, 강강은 다 썼네. 자, 칼질의 기초는 이 정도 되고, 자, 오늘은 칼질의 기초에 대해서 정말 기본적인 칼질과 오른손 칼을 잡는 법, 왼손 재료를 잡는 법, 그리고 써는 기초적인 방법까지 이 정도까지만 다루겠습니다. 왼손잡이냐 오른손잡이냐에 따라서 칼 잡는 손은 다를 수 있어요. 그죠? 왼손으로 잡을 수 있고 오른손으로 잡을 수 있고, 이건 본인이 어느 손잡이냐에 따라서 자기 자주 쓰는 손으로 바꾸면 되죠. 그죠? 참고로 저는 양손잡이입니다. 양손잡이. 왼손으로도 칼질할 수 있어요. 왼손으로도 칼질이 가능합니다. 그럼 재수없으니까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에 뵐게요.